올해 도민체전 수용 종목에서 참가자 부정이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과 체육회는 이를 알고서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237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주남저수지를 찾는 철새도 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떠나는 새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창원 지역에 있는 업체를 잇따라 인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올해 경남 도민체전 고등부 수영 종목에서 참가자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등학생 수십 명이 경기에 출전하지도 않고 수상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상남도 교육청과 체육회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학생 10여 명은 지난 6월 열린 경남 도민체전 수영 고등부에 출전해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입상한 학생들은 대회에 참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애들이 성취도 평가와 바로 기말고사가 있어가지고 상이 왔다고는 사실에 학교에서는 당황스럽고 특기자 자격이라든지 이런 해당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체육회가 학생 이름으로 다른 선수들을 대리 출전시킨 겁니다. 도민체육대회 주최 측은 대회 당일 출전 선수의 신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등록이나 학생증을 대조를 하라고 했거든요. 아마 그 대조가 밑에 빠졌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셨는지. 그건 안 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감사 결과 경남 지역 9개 고등학교 학생 24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출전하지도 않고 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난 10월 이 사실을 알고도 경상남도와 도체육회에 통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도감독청이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청이거든요. 도청하고 도체육회를 보내면은 경찰에 보내는 그쪽에서 보냈어야죠. 뒤늦게 경찰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경상남도 체육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자 14명이 기소되는 등 모두 23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건은 중요 참고인의 진술 거부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종결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현직 단체장은 모두 5명. 김맹곤, 김해 시장은 지역기자 2명에게 2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오는 8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홍기 거창 군수는 지난 4월 한 모임에서 물품을 마련해주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음식값을 낸 혐의로, 임창호, 함양 군수는 지난 5월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항열 고성 군수는 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김동진 통영시장은 지인에게 통영 케이블카 탑승권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50만 원 벌금형이 선고 유예됐습니다. 이들 단체장 5명을 포함해 기소된 당선자는 도의원 1명과 시의원 5명, 군의원 3명 등 모두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권정호 후보가 선거 홍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고, 고영진 후보를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고위직 교육공무원 5명 가운데 3명은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237명.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일부 사건의 경우 중요 참고인 진술을 받지 못해 공소시효를 앞두고 수사를 종결하면서 사건의 실마리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철새들이 주남저수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남을 떠나는 새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주남저수지 앞들. 제두루미 170여 마리가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 반 뒤 10여 마리만 남았습니다. 주민이
철새를 쫓아낸 겁니다. 논에 보리가 물에 썩기 때문에 도고치를 나왔다 그래 해갖고 말리지를 못하겠더래 농민한테. 철새 월동을 위협하는 건 또 있습니다. 최근 주남저수지 항공사진에 지난 1948년 항공사진을 겹쳐봤습니다. 논이 있던 자리 곳곳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논이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먹이도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주남저수지에 대한 창원시의 부실한 관리도 문제입니다. 철새 보호를 위해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동판저수지 바로 앞. 가재도구며 수도시설. 이 컨테이너는 사실상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10년도 안 농사 짓는데 아무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주남저수지를 찾는 개체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가창오리는 지난해 단 3마리만 찾았고 큰고니 등 희귀종의 방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만의 것이 아니고 주민의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서 행정이 취해줘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주남저수지에 있어서는 이 행정의 역할이 아직까지 너무나 미미하다. 경남 최대 철새 도래지 주남저수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대기업들이 창원 지역에 있는 특수강과 방위산업체, 유통업체를 잇따라 인수하기로 하면서 몸집 키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테인리스와 공구강 등을 제작하는 포스코 특수강이 세아그룹에 매각됐습니다. 전북 군산에 있는 세아베스틸이 1조 800억여 원에 지분 72%를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8월 초부터 매각을 반대하던 노조도 고용 승계와 위로금 지급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일 먼저 위로금보다도 고용 보장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장으로서 그 책무가 굉장히 컸고 고용 보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강 회사가 생기게 됐습니다. 탄소 합금강 등 일부 겹치는 사업은 조정이 예상됩니다. 자주포와 군용기 엔진 등을 제작하는 삼성 테크윈 인수로 한화는 방위산업 분야 1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젠 삼성 브랜드 없이 보안 영상과 반도체 조립 장비 등 민수 분야에서도 경쟁력 유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매각 반대 직원들과 항공기 엔진 분야 등에서 전문 인력의 이탈 여부도 관심입니다. 저희를 인수를 해서 잘 되는 사업이라면 그 부분에서 저희도 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 테크윈 내에는 방산 이외에도 아직 그 민수 사업이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17년간 자리 잡아온 마산 대우백화점 인수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롯데백화점 마산점으로 간판을 바꿔 달면 롯데 측은 창원과 마산 지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호입니다. 과일을 사러 가셨다가 혹시 탑과채라는 마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민과 농촌진흥청이 재배기술연구에 생산하는 최고 품질의 농산물이라는 뜻입니다. 농가 소득을 높이면서 국내산 종자 보급률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딸기를 재배하는 하동군의 한 비닐하우스. 이곳에선 무게와 당도, 착색 비율 등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친 고품질 딸기가 전체 수확량의 절반에 이릅니다. 생산된 딸기는 지역 고유 브랜드와 함께 탑과채 인증 마크를 달고 일반 딸기보다 10% 이상 비싸게 팔립니다. 전국으로 가다 보니까 전국 육목기술을 비우다 보니까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많이 우수해졌습니다. 또 농가마다. 탑과채 인증을 위해 농민들은 농촌진흥청에서 2년 동안 우량 육묘 생산과 병해충 방지 등 집중적인 생산 기술 교육을 받습니다. 우량 육묘 생산 기술, 또 병해충 방제 기술, 토양 관리 기술, 알맞은 시비 기술, 시설, 환경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딸기 생산량과 소득 부분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기 위한 탑과채 프로젝트에는 이곳 하동을 비롯해 전국 6개 단지 150개 농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산 딸기 품종 보급에도 보탬이 돼 외국산 종자 사용으로 인한 로열티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도도 높고 그다음에 산도도 적당히 떨어져가지고 소비자가 아주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탑과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소비자의 인지도 확보, 특화된 유통망 구축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 수뇌부가 내일 부산에서 회동을 가져 주요 현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서병수 부산시장, 두 개 시도의 부단체장, 행정국장 등은 내일 부산 장산 등반과 오찬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와 지리산물의 부산 공급, 광역교통망 문제 등 이견을 보이고 있는 현안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권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의 올해한 시작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입지 결정도 늦어질 우려가 큽니다. 남북권 신공항 입지를 두고 경남과 부산 등 영남권 5개 시도는 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국토부가 지난 10월부터 의견 수렴에 들어갔지만 부산과 대구시의 입장차가 커서 아직까지 세부 사항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가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1년 정도 걸리는 조사 기간에 결과 발표 시기가 2016년 총선과 맞물릴 수 있어 입지 결정이 또 미뤄질 우려가 큽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상급식 예산에서 경상남도의 부담금을 삭감해 서민자녀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해 상임위에 통과한 무상급식 예산 1,125억 원 가운데 시군 부담금 386억 원은 반영하고 경상남도 부담금 25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남의 무상급식은 당분간 이어지게 됩니다. 예결위는 삭감한 257억 원을 서민자녀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 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산에서 야구가 시작된 지 100주년을 기념하는 부산야구 마산야구 100년 대축제가 오늘부터 15일까지 마산야구장에서 열립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